안녕하세요. 영선배입니다. 오늘은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8월 31일 종가가 32,500원이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네요. 10년 주가를 보시면 10년 전에 3,025원 이런 주가가 지금 어제 종가로 32,500원까지 갔었고 10년 최고가는 64,100원까지 올라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52주 최고가는 39,450원, 52주 최저가는 17,450원입니다. 시가총액은 1,473억입니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매 거래량을 보시면 외국인의 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기관의 거래량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하나증권에서 주간 추천주로 올라왔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 나머지 뉴스는 없네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을 비롯 1,600여 종의 종류를 생산하는 OEM 및 ODM 화장품 제조 전문 기업으로 한국 화장품 등 6개의 계열사가 있고 CGMP 인증은 물론 국제 규격인 ISO 22716 인증까지 획득하며 글로벌 시장에 맞는 기업으로 개선을 완료했다. 산하기술개발연구원에서 스킨케어 본부, 메이크업 본부, 리서치 본부와 함께 연구 협력팀을 두어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PER이 36.52, PBR이 2.49입니다. 북밸류 상으로는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높은 이런 상태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최근 3년간 매출액을 보시면 2020년도가 620억의 영업이익이 적자 22억을 냈고 21년도가 678억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억 2022년도는 매출액이 성큼 뛰었네요. 1039억의 영업이익도 흑자로 개선하면서 43억의 흑자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1분기 매출액이 269억, 영업이익 22억, 2분기 매출액이 278억, 영업이익 25억으로 지금 현재 1분기와 2분기는 매출액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22년 말 기준 자본 총계가 472억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이 1,400억이니까요. 자본 총계 대비해서는 시가총액이 지금 조금 높은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트에 이렇게 또 공시 자료 보시면 최근에 이제 반기 보고서가 공시되었는데요. 뭐 특별한 내용들은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뭐 이렇게 이 한국 화장품 제조 관련 기업에 관심이 있으시면 다트에 가셔서 뭐 이런 사업 보고서도 보시고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도 한번 살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난 3월 16일에 공시된 사업 보고서를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점은 서울 청계천로 35에 있네요. 설인동이라고 합니다. 연결된 회사는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별도 재무제표만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당사는 1962년 3월 21일에 설립되었고 78년 2월 6일에 주식을 상장했다. 업력이 굉장히 오래되었네요.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당사는 2010년 4월 30일 인적 분할을 통해 화장품 판매 및 부동산 임대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신설회사 한국화장품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2010년 4월 30일까지 영위하던 화장품 판매 및 부동산 임대 사업이 한국화장품 주로 이관되었다. 존속회사가 되는 이 당사죠. 한국화장품 제조는 화장품 제조를 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회사가 인적 분할되면서 이제 이 한국 화장품 제조는 화장품 제조만 하는 그런 회사로 이렇게 분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은 이제 78년 2월 6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는 화장품 제조 전문 회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사업 보고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회사 연역 보시면 2010년에 회사 분할 결정을 하고 인적 분할을 해서 한국 화장품 주식회사와 한국 화장품 제조 주식회사로 이렇게 나누었고 지금 현재 사업 보고서를 보고 있는 회사는 한국 화장품 제조 회사이죠. 그래서 뭐 연역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CGMP
식약처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적합업소 인증을 받았다. 뭐 요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요런 회사는 제법 많죠. 그리고 뭐 이게 있다고 하는 건 이제 식약처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긴 한데, 뭐 다양한 인증 기관들도 있고, 그 인증이 없더라도 또 좋은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을 수 있고요. 인증이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품질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한국 화장품 제조는 오래된 업력에 맞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인증들을 획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보통 화장품 이런 제조회사들은 그 CGMP나 ISO 22716을 인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요 밑에 것도 인증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 회사의 주식의 총수는 자기 주식을 제외하고 362만 5,007주가 현재 시장에 이렇게 유통되고 있고, 자기 주식도 90만 6,993주가 자기 주식으로 이렇게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 살펴보시면 당사는 1962년 창사 이래 현재까지 축적된 기술력 및 글로벌 기준에 맞는 생산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CGMP 인증은 물론 국제 규격인 ISO 22716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시장에 맞는 기업으로 개선을 완료하였다.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대표 OEM, ODM 화장품 제조 전문 기업으로 역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대부분의 이렇게 매출은 화장품 제조에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매출 및 수주 상황 이래 보시면 대부분 내수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수출도 전년 대비해서는 늘어나고 있는데, 내수에 이렇게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연구개발 조직도 살펴보시면요. 이 회사는 매출액의 약 4%에서 한 7% 사이의 연구개발비를 쓰고 있고, 스킨케어 본부, 메이크업 본부, 리서치 본부 뭐 이렇게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개발을 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 회사의 판매 경로는 회사에서 거래처로 뭐 바로 판매한다. 보통 OEM, ODM 제조 브랜드가 이런 회사에 이렇게 연결해서 화장품 우리 브랜드 화장품 만들어 달라, 뭐 우리 브랜드 향수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제 만들어서 이제 출시 시점에 대금을 회수하는 그런 형태고, 그 한국 화장품 제조의 판매 전략은 품질 제일주의, 뭐 품질이 좋다 이런 얘기는 뭐 모든 회사가 다 하는 얘기지만 역시 이 회사도 하고 있고요. 신뢰 경영, 고객 맞춤형 전략, 기밀 준수, 뭐 이렇게 화장품 OEM, ODM 제조사가 보통 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최근에 이렇게 사업 보고서를 화장품 제조하는 회사 사업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지금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사업 보고서의 특허 목록들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 듯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보시면 특허권은 현재 국내 74개, 해외 9건 있고요. 실용 신안 보유권은 국내 5건, 해외 2건, 그리고 식약처 기능성 화장품 인증 건수는 약 526품목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업의 특성 보시면 외형상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 신규 업체 진출이 활발하다. 그러나 화장품 사업의 본질인 품질과 브랜드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불어 최근 마케팅 및 영업력을 보유한 화장품 유통 전문 업체와 R&D 및 제조 능력을 갖춘 화장품 제조 전문 브랜드로 분리되는, 유통과 제조가 분리되는 현상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화장품업은 인디 브랜드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몇 년 전에 맞춤형 이런 화장품 제조 이런 법령이 바뀌면서 뭐 공방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유통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객들이 인디 브랜드를 또 사용하고 찾는 흐름도 분명히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의 성장성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 유통 채널은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인해 방문 판매, 백화점 등 고가 채널과 브랜드샵의 중저가 채널,
H&B 스토어, 인터넷, 모바일, 홈쇼핑 등의 전자상거래 채널 등 다양한 채널로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채널 인디 브랜드들이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해 굉장히 고객들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실제로 주변에서도 유명 화장품이 아니라 그런 처음 보는 화장품 브랜드를 사용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계절성이 있죠. 화장품 사업은 하절기에 소비량이 줄고 10월부터 시작하는 동절기에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얼굴이 트거나 보습 효과들을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겨울철에 많이 쓰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여름에도 자외선 차단이라든지 미백 화장품 등 기능성 화장품 생산으로 인해 그 계절적 요인의 영향이 좀 예전보다는 줄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경쟁 사항도 보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사는 한국 콜마, 코스맥스,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등의 몇 개 이런 중상위권, 중상위권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다. 다 이 세 회사 다 얼마 전에 이렇게 사업 보고서 컨텐츠를 올린 기업들이죠. 현재 OEM 및 ODM 시장은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양한 기술들이 있겠지만 이 화장품 브랜드사가 국내 2만 개 이상이 있고 그리고 제조회사도 4천 개 이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의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높지 않지만 그 대신 경쟁은 굉장히 치열하다. 제조회사들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한국 화장품 제조회사의 그런 업력이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등 코스메카 코리아 등은 한국 화장품 제조보다 오히려 업력이 더 짧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큰 포지션으로 올라간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업력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나름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근데 또 시장의 신규 이런 진입자들에 비해 또 성장이 또 늦어지거나 포지션이 낮은 것도 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설비 구축에 대한 전략을 적절히 구사하여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향후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얼마나 많은 인디 브랜드들이 찾는 제조회사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비자들이 인디 브랜드와 작은 브랜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디 브랜드들의 맞춤형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이런 OEM, ODM 제조사들의 그런 성장과 그런 시장 점유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각자 판단하셔야 되죠. 시장 점유율 부분도 보시면 한국 화장품 시장은 OEM, ODM 시장은 한국 콜마와 코스맥스가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뭐 많이들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무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연결된 회사가 없기 때문에 별도 재무정보만 있죠. 매출액은 22년 기준 1,038억, 영업이익 43억, 22년도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223억 정도 가지고 있고 매출 채권 회사가 받아야 될 돈은 163억입니다. 그리고 재고 자산은 약 9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은 22년도에는 100원을 줬네요. 그전엔 주지 않았고요. 배당 수익률은 0.14, 최근 5년간은 0.20 거의 수익률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 3년간의 대손 충당금 설정 내용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1년도에 그 선급금 대손 충당금 설정률이 조금 있었네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대손 충당금이 설정된다는 거는 뭔가 돈이 떼인다, 못 받을 거다, 뭐 이렇게 회사가 지금 보고 충당금이 설정되고 비용 처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죠. 재고자산의 보유 현황도 이래 보시면 뭐 제품, 제공품, 원재료, 부재료의 이런 재고자산의 이런 흐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없고요. 중단 사업도 없습니다. 화장품 OEM, ODM 제조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주주에 관한 사항 보시면요.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회사 주식의 46.71%를 가지고 있고 5% 이상 주주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사주도 제법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액주주가 만 421명, 작년 12월 31일 기준에 전체 주식의
약 29.85%인데 그러면 이 최대 주주와 소액 주주 합치면 80% 그리고 자사주 이렇게 합치면 거의 나머지 포지션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듯합니다. 이런 주주에 관한 흐름도 챙겨보시면 좋을 듯하네요. 타법인 출자 내용 없고요. 그리고 뭐 우발 부채 및 약정 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계열회사는 한국 화장품 제조는 아까 한국 화장품도 상장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 제조가 상장되어 있고 비상장사 5개사 총 이렇게 6개사가 이렇게 계열회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소송의 사건도 두 건이 있네요. 채무금 청구, 대여금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소송 두 건이 있고 1심이 완료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짧은 시간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회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회사 리포터는 없더라고요. 뭐 시가총액이 크지 않으니까 리포터는 또 없고 그리고 한국 화장품 주식회사와 한국 화장품 제조로 2010년도 인접 분할이 되어서 화장품 제조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화장품 주식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 회사 주가도 최근에 뭐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로 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업력이 오래된 회사다 보니까 최근 10년의 이런 또 주가 흐름도 보시고 매출의 흐름을 또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이렇게 화장품 시장에서 OEM, ODM 시장에서 앞으로 이런 시장을 이렇게 주도하는 회사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디 브랜드들을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는 제조사가 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조사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빅 고객들, 큰 고객들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이 시대적인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다양한 이런 다품종 소량 생산을 통해서 다양한 브랜드들을 얼마나 케어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화장품 회사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그런 인디 브랜드들을 이렇게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지고요. 빅 브랜드들은 이 방송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즘에 가족 전체가 다 함께 보는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각자 개인 취향에 따라 유튜브 채널이나 뭐 이렇게 뭐 넷플릭스나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각각 개인이 원하는 다양한 이런 방송들을 보는 트렌드처럼 화장품들도 굉장히 다양한 이런 개인의 성향과 취향에 따라 굉장히 세분화되면서 이 브랜드들이 확장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는 것 같습니다. 영선배 해꿀팁 오늘은 짧은 시간 한국 화장품 제조란 회사를 살펴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